여실하게 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생겨난다. 뇌가 뜨거워진 상태. 정수리에 불이 나니까는 뇌가 뜨거워지겠죠. 머릿속이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의 메커니즘을 심의식이라고 하는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의라고 하는 감각기관의 감각기능으로 본다고 하는 점, 그거는 부처님이 아주 큰 통찰력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감각기관의 그리고 또 식이라고 하는 아는 기능,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마음의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러한 이루어진 대상은 심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또다시 기능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또 저장이 되고, 이런 형태로 매 찰나찰나 심의식이 지속적으로 마음의 기능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했죠, 그죠? 이것이 마음의 메커니즘, 마음의 작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 중에서 번뇌가 어떻게 위치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작용 중에 심의 작용과 그리고 심소의 작용이 있습니다. 심소와 심의 구분은 부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구분이죠. 그만큼 아주 어려운 구분이면서도 탁월한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아는 기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심소가 이 다양한 것들에 의해 가지고서 특히 번뇌에 의해 가지고서 여실하게 감각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의도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번뇌가 생겨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소에 있어서 수상행인데 거기에서 다양한 번뇌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육근청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때 청정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6가지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의 마음의 감각기관까지를 포함해서 이 감각기관을 어떻게 하면 청정하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관건이 되죠. 이때 이 청정과 반대되는 말이 번뇌입니다. 그래서 그 번뇌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청정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번뇌와 이 청정의 구분은 선과 불선의 구분과 이렇게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나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면은 선불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서 마음이 산란해지는 거는 선불선은 아니죠. 그렇죠? 마음이 산란해진다 그래 가지고서 나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번뇌는 될 수 있죠. 그러니까는 선불선보다 더 넓은 범위가 청정과 번뇌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번뇌의 반대말은 선이 아니라 청정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 이 번뇌를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번뇌는 그냥 한자 그대로 보면은 이게 정수리에 이 불이 난 상태가 번자이고, 뇌자는 뇌가 뜨거워진 상태. 정수리에 불이 나니까는 뇌가 뜨거워지겠죠. 머릿속이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영어로 보면 defilement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파일이라고 하는 말은 정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는 앞에 부정접두사가 붙었으니까는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 뒤죽박죽된 상태. 불교 용어에서 보면 원리 전도 몽상 이런 말이 있는데, 그때의 전도가 이 번뇌의 이 뒤죽박죽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용어상으로는 그렇고, 이 번뇌를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괴롭히다, 우리말로 괴롭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염원, 더러운 것,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괴롭히는 거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신경 쓰이게 하고 거슬리게 하고 하는 그런 거죠, 그죠? 그렇고 오염원은 이 가까이 있으면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항상 치워야 되는 어떤 것 그런 거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번뇌라고 하는 거는 또 특징을 살펴보면은 그 다양한 용어로서 이 번뇌가 드러납니다. 즉 그러니까 번뇌의 다른 이름이 많아요. 그 번뇌의 다른 이름을 통해서 이 번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이전 분들이 이 번뇌를 그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는 거는 그 번뇌의 어떠한 그 특징적인 측면을 이렇게 포착을 해서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른 이름을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이게 루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루는 셀루자 한자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셀루자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배에서 구멍이 뚫어지면 물이 들어오죠. 그리고 또 댐에서도 이제 작은 구멍이 한번 뚫리면은 거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와 반대되는 말로 번뇌를 또 폭류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이 폭류는 한꺼번에 그 몰아쳐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폭포수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번뇌가 이 움직일 때 아주 조금 미세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폭포수처럼 한꺼번에 격정적으로 분노하고 광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분노하고 광분하는 거는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기가 쉬워요. 내가 화를 냈네?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기가 쉬운데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씩 틀어지는 거는 대단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죠. 미세한 짜증, 그리고 또 조금의 이렇게 수틀림, 이런 것들. 이제 그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뇌가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번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속박과 족쇄, 그리고 또 멍해, 이렇게 세 가지로도 부르기로 해요. 그 족쇄 같은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에 그 차고 있는 수갑과 같은 거죠, 그죠? 수갑과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차고 있으면은 대단히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죠. 행동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멍에 같은 경우에는 소가 멍에를 쥐고 있으면은 소 입장에서는 그 멍에를 쥐고 있는 한 자유롭지 못하죠. 콧뚜레 같은 것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에 있어서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이것이 번뇌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번뇌를 또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냐 그러면은 매듭, 이제 간타라고 그러는데 매듭으로 특징 지을 수 있어요. 이 매듭은 이 매듭이 묶여 있으면은 이게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 계속 잡아 당긴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꽉 막혀 있는 상태, 일이 꽉 막혀 있거나 사고가 막혀 있거나 정서가 막혀 있거나 이게 막혀 있는 상태를 또 번뇌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 꽉 막혀 있는 상태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괴롭고 불편하고 하는 것, 이걸 얘기하죠. 그리고 또 번뇌를 또 어떤 식으로도 얘기하냐 그러면은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하는 말 있죠, 그죠? 그것처럼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가려서 이제 내가 이제 올바른 결정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것이 또한 번뇌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장애라고 그러기도 하고 개, 한자로 개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번뇌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은 번뇌는 또 취착이라 그래가지고서 요거는 욕심 부리는 건데, 욕심을 어떻게 부리냐 그러면 왜 조금씩 부리는 거죠. 한꺼번에 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양발을 사면은 조금 생각해 보니까는 신발 색깔이 안 맞아도 또 신발을 사고,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은 바지를 사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여 위에 있는 자켓을 사야 되고, 이제 그다음에는 또 벽지를 갈아야 되고, 지붕도 갈아야 되고, 요런 식으로 조금씩 점점 더 욕심이 생겨나는 거. 딱 끊으면 좋은데 욕심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그 수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때 이 수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욕심이 없거나 번뇌가 없는 줄 아는데 그 상황에 부딪히니까는 또 번뇌가 확 올라오는 거야. 이런 것들만 많죠. 제가 며칠 전에 이게 그 입술이 좀 텄는데, 입술 트는 거는 얘가 이제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하면 항상 올라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평상시에는 그냥 있다가 뭐 어떤 조건만 되면은, 즉 면역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조건만 되면은 올라오는 번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번뇌의 한 특징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그 의인화시켜서 마라라고 그래가지고 마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번뇌를 쭉 살펴보면은 괴롭히다, 오염원 이러한 두 가지 이 용어로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번뇌의 특징으로는 또 루와 폭루에서 보듯이 이제 서서히 괴롭히거나 또 갑자기 괴롭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족쇄, 멍에, 속박과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구속해서 괴롭히는 경우, 그리고 또 매듭처럼 일이 안 풀리게 해서 또 괴롭히는 경우, 그리고 또 눈을 가려가지고 또 괴롭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조금씩 욕심이 올라오게 하는 또 치착도 있고, 그리고 또 숨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괴롭히는 경우, 그리고 또 의인화해서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번뇌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번뇌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번뇌의 특징이 경전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